나는 인생에서 진짜 피드백을 받아봤을까? 피드백을 구해봤을까? 5초간의 정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아니에요. 되게 적으실 거예요. 이거는 피드백을 구하기도 어렵고 주지도 않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받는 입장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일 못하는 특징이 나한테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혹은 내가 리더라면 우리 조직에.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방향했을 때 하는 순간 발전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피드백을 못 받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피드백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고 소통부터 키워야 돼요. 대화, 공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네 스타카토 넣어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일 못하는 사람의 6가지 특징. 이게 저희가 했던 모든 게시물을 통틀어서 1등 주제예요. 이거는 뭐 고 작가님 블로그도 있는데 제 브런치에서만 정확하게 뷰수가 88만 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88만 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게시물 올려도 게시물 하나가 항상 인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게시물이 하나짜리가 그러고 그게 다른 주제로 일 못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있어. 뭐 일 못하는 이유, 저는 일 못하는 사람은 600가지 뉴스도 쓸 수 있어요. 6가지가 600가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써봤었는데 뭐 다 합치면 한 몇백만 뷰 될 거예요. 이거는요. 뭐 30만 뷰짜리도 있고 고 작가님 블로그도 50만 뷰짜리가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한 200만 뷰 넘을 거예요. 다 합치면은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처일장에 이거는 너무 잘 많이 쓴 내용이라서 일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6가지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하나 뽑으시면은 그 6가지 중에 뭘 뽑으시겠습니까? 딱 하나만 뽑으면 이거 심화, 초심화. 다 좋은데 그 중에서 피드백. 6번째 피드백을 받지 피드백. 않는데. 그냥 저도 그거는 뭐 굳이 뽑자면 저도 그걸 뽑겠어요. 피드백.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를 이거 되게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일단 대화가 없습니다. 회의 문화가 제대로 잡힌 데가 없어요. 되게 권위적이고 뭐 중간만 가도 성공한다는 잘못된 구시대적 발상이 팽배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피드백을 구하기도 어렵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우리 3번째 에피소드랑 연결되는데 피드백을 일단 받는 걸 떠나서 왜 받기가 어렵냐?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피드백을 주려면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다 뭐 이상한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 뭐 이상한 걸 되게 많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드백이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피드백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2에 이렇게 2승, 3승, 4승, 세제곱, 네제곱, 5제곱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가 아니고 맨 처음에 1.01로 시작할 테니까 한 번 피드백 받으면 1.021, 뭐 1 델타니까 뭐 0.1에서 0.2 되니까 티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워렌 버핏이 말한 복리의 마음처럼 쭉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저희가 하고 있는 회사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컨텐츠라는 거는 막 여러분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컨텐츠는 여러분 복잡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떤 컨텐츠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다 운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예를 들면은 그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컨텐츠를 할 때 제가 이제 뭐 이거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많으시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또 마케터들도 많으시고 제가 진짜 요번에 여태까지 일 못하는 방송에서 안 말한 거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컨텐츠를 만들 때 결국엔 여러분 운이 제일 커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그래도 실력이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운이 무조건 커요. 그러면은 운도 실력이다. 그거 완전 헛소리예요. 여러분 운은 운이에요. 운이라는 거 정의가 뭐냐면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도 실력이다. 이딴 말 여러분 절대.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은 실력과 무관한 걸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게 그거예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 여러 음반 제작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 실력이 없어요? 그럼 계속 그럼 1등 하는 곡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운이 진짜 좋아야 돼요, 결국에는요.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컨텐츠 제작의 꽃은 뭐냐면요. 컨텐츠 전작의 활용 정점은 뭐냐면요. 제목 짓기예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분들이 제목을 확실히 예전보다 잘 져요. 그럼 아까 뭐 운 타령 해놓고 이게 뭔 소리냐? 이 제목은
여러분 딱 여러분 지금 이거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제목을 보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제목은 그 제목에서 1초 안에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진짜 잘 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는 어떤 글이 많죠? 자극적인 제목이 많아요. 어그로라 그러죠? 그럼 그게 성공하냐? 그게 성공할 때도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럼 이게 적정선이라는 게 어느 거냐면은 일단 제목은 그 내용을 되게 잘 반영해야 돼요. 무조건 자극적으로 쓰면은 어때요? 들어는 와요. 근데 구독자 취소도 늘어나고 디슬라이크가 싫어요가 진짜 많이 달려요. 한마디 역효과가 나죠. 역효과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그래도 최대한 자극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 자극적인 게 나쁜 자극적이라는 게 아니라 자극적이라는 게 뭐랄까 임팩트 있다는 말이죠. 다른 아니 말은요. 아무리 음식 잘 만들어놔도 네. 와서 드시지 않으면 뭐 소용없잖아요. 일단은 와서 먹게는 만들어야 되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 있다는 말이죠. 이게 임팩트는 게 요약을 잘해야 돼요. 근데 또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 요약을 할 때 꼭 그 요약이 정확하게 그 내용이랑 매칭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실제로. 욕 뒤지게 먹어요, 진짜.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이제 책을 팔아야 되니까 막 다양한 게시물을 해봤죠. 그래서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도 다 처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시물 중에 대박난 게시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시도를 안 해본 게 네. 없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여러분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 정보.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우리 차문 열 때 이렇게 열죠. 오른손으로 차문을 연대요. 왜 그러냐? 우리 이렇게 열는데 이렇게 연다는 얘기죠. 이렇게 연대 이렇게. 왜 그러냐?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하도 많이 타갖고 뭐 오토바이도 타고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열면 이렇게 사람이 고개가 돌아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뒤를 확인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인기가 되게 많아서 우리가 그 기사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책 홍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다. 이게 네덜란드의 문화고 일철장에서는 조직 문화 이렇게 설명한다 했다가 욕 뒤지게 쳐먹고 중요한 건 제목이 사람을 끌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이 와서 많은 욕을 하셨죠.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렇게 책 내용도 그러니까 내용이 나쁜 것도 아닌데 매치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위를 그러면 어떻게 정하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또 운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동떨어진 거는 가능하다니까. 근데 막 요 정도에서 튜닝하는 게 어렵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인기 없는 거랑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을 좁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0까지 만들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님들이 요즘에 제목을 되게 산뜻하게 잘 져요. 그래서 그 반응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본인들끼리도 PD분들도 상당히 토론을 해요. 그러면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으니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운이 크지만 그래도 타율이 점점 올라가요, 실제로. 왜? 타율은 뭐로 따질 수 있어요? 싫어요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따봉 비율이 9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좋아요가 97개면은 싫어요가 3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96.5%였는데 요즘에 한 97%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당연히 좋았지만 지금 여러분 그 96.5에서 97까지 올라가려면은 되게 힘든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더 고무적인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채널이 그러니까 저희는 체인지 그라운드는 사람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팬덤이 붙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컨텐츠만 나오니까요. 근데 저희가 그런 유머도 아니고 팬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40%가 넘어요. 구독자 시청률이. 이게 그러니까 구독해준 사람이 계속 찾아주는 지수인데 우리가 이게 20 몇 프로로 시작해서 지금 40%를 넘었어요. 그냥 우리가 결국에 어때요? 타율이 많이 올라간 거죠.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게시물이 1200개거든요. 체인지 그라운드에. 그 1200개를 하면서 이게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에서 왔다? 피드백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피드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없이는 성장과 발전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 10초간 정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초간. 다시 10초간. 뭐예요? 나는 인생에서 진짜 피드백을 받아봤을까? 피드백을 구해봤을까? 5초간의 정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아니에요. 되게 적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러분의 의지도 없는 경우도 많지만 피드백을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시작한 게 강연이고, 강연한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게 애프터 서비스 모임을 만든 거예요. 피드백을 주고 싶어서. 그게 멘토링 프로젝트 8주짜리 프로젝트로 확대됐고, 제가 그걸로 상담을 몇천 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다 무료, 한 번도 그걸 돈을 받고 한 적이 없거든요. 멘토링 프로젝트. 그 제가 돈 써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그 멘티들도 물어봐요. 우리 황 PD도 그거 멘토링 프로젝트 출신인데 사람들이 뭐 이거 왜 하냐고. 나도 맨 처음 왜 하는지 까먹었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나중에 나도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네. 어떤 일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형! 갑자기 형! 이거 우리 이거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그래 내가 그런 게 많아요. 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맞아 그거지. 제가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그 되게 철학적인 형 우리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러면서. 그럼 제가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저는 강연 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저는 피드백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강연을 했으면 여러분 강연자가 강연 막 지 할 말만 떠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떤 강연을 가든 여러분 질문하세요를 꼭 해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 안 해요. 여러분 아무거나 물어봐요. 저 얼마 벌어요? 박사님 뭐 언제 결혼했어요? 이런 거 다 물어보라고. 저 장가 언제 가야 돼? 이런 거 다 물어보라. 내가 다 대답해 주겠다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면 질문이 쏟아져 나와서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피드백을 다 줘요 거기서. 왜냐면 강연을 들었으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뭘 얻었냐? 저는 피드백 줄 사람이 이제 고영성 작가님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한테 피드백을 받지 않고 집단한테 받았어요. 그 멘티 그룹한테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냐 못하냐가 저한테 아주 큰 피드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역량을 어디서 꽃을 피웠냐면은 제가 회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제가 기업 같은 데 가서도 돈을 받고 이제 기업은 B2B는 뭐 돈을 받고 멘토링 프로젝트를 유료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기업은 엄청 보수적이고 그 참가자들이 멘티들이 원해서 참가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들도 아주 문제없이 다 이끌고 나가요. 그 멘티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50%예요. 더 많아요. 근데도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쌓인 역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누구랑 대화해도 거부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피드백이 멘티들도 발전시켰지만 저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드백이라는 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왜 얘기하냐, 여기 리더분들도 보고 있을 거고 대리만 돼도 이제 리더거든요. 그 다음에 형만 돼도 리더고 엄마만 돼도 리더고 다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라면은 피드백 주는 걸 절대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와요. 근데 이제 뭐 완공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일반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일반 시간의 법칙, 그 말콤 글래드웰이 만든 거고 원래 그거는 에릭 에릭슨이 그 일반 시간 재발견의 그 책 그 저자는 에릭 에릭슨인데 그 사람이 했던 연구를 일반 시간의 법칙으로 바꾼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죠. 일반 시간을 투여하면 어느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죠. 일단은 전문가별로 필요한 시간 양이 달라요. 일단은 다른데 더 핵심이 뭐였냐면은 그래도 노력하는 양은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똑같이 중요한 게 노력하는 질이다. 그럼 노력하는 질은 뭐냐? 의식적 연습이다. 그럼 의식적 연습이 뭐냐?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연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 그 열심히는 노력의 양과 질이 둘 다 중요한데 그 질은 뭐냐? 의식적 연습인데 의식적 연습은 필연적으로 피드백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 열심히 하면 매우 비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력을 키우고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피드백을 받는 건데 피드백을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 왜 이게 줄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지만 받는 입장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 줘봤잖아요. 피드백 주면 빡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빡쳐요. 그럼 서로 빡쳐갖고 피드백이 아니라 한번 주먹 다짐을 주고받고 싶어져요. 피스트.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만약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일반식 재발견 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분야에 10년, 20년, 30년 베테랑이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사분들 있죠, 의사분들. 이게 실제 연구 논문에 나오는 겁니다. 의사분들 중에 그 특정 피드백이 거의 없는 이게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는 베테랑보다 갓 의사된 분이 훨씬 더 실력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충만해서 그냥. 이거 네, 막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까먹지도 때문에 않았고. 실제로 발달력을 배웠는데 그러면 30년 걸 배웠는데 실제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뭐 증명된 건 아닌데 그럼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동네 소아과 의원에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동네 소아과를 보면은 보통은 대부분 감기, 아토피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감기는 감기 약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회복해야죠.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아토피는 치료할 게 없습니다. 이거 아토피 약 지금 개발하면 알죠? 이거 노벨상입니다. 완화는 있어요. 그 정확히 완화는 있어요. 그 간지러움 그것도 완화. 대부분 다 네. 개별적인 거예요. 네, 완화는 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아토피여가지고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토피는 별로의 치료법이 많아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일단 개개인마다 그 아토피가 오는 경우는 다를 뿐만 아니라, 아토피가 대부분 또 나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낫는 또 시점이 다 달라요, 개인마다. 그러면 얘가 아토피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다리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자연스럽게 낫는데 이 요법을 썼어. 이게 비법이 되는 거야.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 딸한테 썼다? 안 통하는 거죠. 그거 노벨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동네 소아과 분들이 무엇을 피드백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딸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피부 관련해가지고 6군데에서 5가지 병명을 든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6번째를 제가 어떻게 찾았는데 도저히 이게 다 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강남성심병원인가 아토피 모습협회 회장님이 계시는 분이 있어요. 봤더니 이거는 이거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났어요, 조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분야에 오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다 할지라도 실력이 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의사 분야 중에 연령차가 되게 크게 베테랑으로서 그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야가 뭐냐면 외과예요, 외과. 수술은 이 신참이 그 베테랑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술은 계속 피드백을 받거든요. 내가 지금 집도한 게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 실제 투자하는 것과 안 한 사람은 이 격차가 되게 크죠.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리스크를 걸지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 그 나심 탈레브가 리스크를 걸지 않느냐고는 대화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경험치가 없고 피드백이 없으니까. 자기를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안 던져보고 말만 하면 피드백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이때 하더라도 와닿지 않겠죠. 내가 돈이 깨지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투자도 모의 투자하고 실전투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피드백을 받을 때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실력의 향상의 그 핵심에는 피드백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일 분야에서 일 못하는 특징이잖아요. 피드백을 못 받거나 피드백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일을 잘할 때까지 오래 걸리거나. 제가 생각나는 게 제 꿈이 그거예요. 제가 2015년에 제가 매년마다 제 인생을 적는 게 있어요. 막 지도처럼 적어요. 나는 뭘 해내겠다. 2015년에 적은 걸 제가 찾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언제까지 100명의 멘토링을 끝내고 아주 꿈도 야무죠. 그 100명이 100명을 멘토링을 시켜서 10,000명의 멘토링을 끝내겠다. 그런 야무심찬 계획이 있는데 100명을 했어요. 근데 얘들이 100명은 못하고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해내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왜냐면 제가 그때도 생각한 게 피드백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피드백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고 소통부터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화에서 말한 게 뭐예요? 고통에 대한 얘기인 게 뭐냐면은 고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전히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대고 함부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아 이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을 안 해야 소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왜? 다 하니까 닥쳐.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소통부터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랑 고 작가님이랑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솔직히 진짜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지.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슈가 아파트 값인데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요 공급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근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없는 분들도 많죠. 근데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유, 상위 20%는 계속 돈을 많이 그럼 여기 막 벌고 댓글로 그런 게 달릴 수도 있죠. 뭐 미친놈. 그거는 저희가 웬만하면 이거 경제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좀 아셔야 돼. 그래 인생이 덜 피곤해요. 생각보다 수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네,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팩트가 뭐냐면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 다주택 소유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자꾸 규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사람들 좀 규제해서 어떻게 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걸 예로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먹고 살만은 해줬는데 아직도 소프트웨어가 되게 후져요. 그 소프트웨어라는 건 여러분 카카오톡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 공감, 피드백 이런 게 너무 후져요. 거의 아직도 진짜 1970년대 무슨 군사정권 시절 같아요, 진짜. 많이 좋아져서 이제 그래 이제 호돌이까지는 갔다가 칩시다. 1988년도까지는 올라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는 제가 볼 때 2002 월드컵까지는 올라와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역량. 이제 교육에서는 하드 스킬이 있고 소프트 스킬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능 보고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이제 그 빡칠 때 참는 능력, 빡칠 때 공손하게 말하는 능력. 너무 중요한 네, 이런 게 능력이지. 중요한데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좀 같이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 6가지 저희가 이제 책에 써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특심화 버전으로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 이제 함께 성장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6가지 있으면 여러분 그냥 읽지만 마시고 써보세요. 그거를 이제 그 카테고리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7가지, 8가지도 붙여보세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브런치나 뭐 블로그에 쓰셔서 뭐 뼈대에서 읽었는데 그러면 뼈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무조건 나와요. 그럼 저희가 공유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새로운 관점이다. 방송도 만들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거는 뜬금포로 나온 건데 그 의사 얘기 하다 보니까 앞으로 뼈대 방송에는 제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부를 거예요.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부르고 재활학과 선생님도 부르갖고 손목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다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주 고품격 방송을 가요, 여러분. 이제 딱 한 가지만 갑자기 떠올라서 그 일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댓글이 뭐냐면 이거 내 얘기다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거 누구 얘기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누구 얘기네 하신 분들은 예, 일을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죄송하지만. 피드백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일 못하는 특징이 나한테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혹은 내가 리더라면 우리 조직에.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방향했을 때 하는 순간 예, 발전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피드백을 못 받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못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차장이랑 과장 뭐 부장님 보면 막 짜증나고 막 진짜 막 그 부두 돌 만들어갖고 그거 저주 인형 만들어서 김 과장 개새끼 죽어라 막 죽어 김 과장 죽어 막 이런 거 하고 싶죠 진짜. 근데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 차장이고 부장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우리 막 고사를 지내야 되나? 우리 용한 부적을 써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었어요 진짜. 예? 우리 진짜 리마커블한 얘기 해드릴게요. 막 예를 들어 뭐 K 차장이 있다고 칩시다. K 차장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 직원 7명이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학을 띄는 거야. 학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인생이 괴로워요. 근데 거꾸로 돌아가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입사했을 때 그 사람이 신입사원이었을 때 그럼 상사들 보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자기가 차장이 됐을 때 자기는 무능력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차장님, 부장님 보면서 막 욕을 하고 있을 건데 제가 맨날 대기업 강연 가서 물어 그럼 여러분이 그 부장 위치 올라가면 잘할 수 있습니까? 전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은 최소한 존버 정신이라도 있다고. 약간 뚝심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약간의 논리와 아주 나약한 그릿 정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논리와 약한 그릿, 부족한 논리와 강한 그릿이 붙으면 무조건 강한 그릿이 이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왜? 운이 지배하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는 운이 가장 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반성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면 조용히 이거를 편지를 써서 부장님한테 이렇게 드린다던가 이렇게. 예? 아니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영상을 사내 게시판에 공유해 둔다는 거.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반성했습니다 하면서 좋은 포인트. 나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너도 봐라 이 자식아 그거예요. 그렇죠? 너도 봐라 이 자식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댓글에도 그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 누구 보여주고 싶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근데 안타깝지만 못난 사람 그래 너 잘못해서 그러면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은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이 네 번째인가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또 그 6가지 중에서 이제 심화로 피드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분도 저희 이제 제 댓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PD 분들도 보이고 저희도 자주 보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방송에 보시면은 저희도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저희는 사실 그거죠. 여러분이 더 원하는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저랑 고 작가님 할 수 있는 조금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류의 방송에서 재밌게 방송을 하면서 의사를 초빙하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의사 선생님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불러갖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왜 디스크 수술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착한 의사 선생님 진짜 많으세요. 그분들 싹 다 제가 초빙해서 앞으로 그런 방송도 많이 만들고 재밌겠네요. 네. 전문가들도 많이. 왜냐면 제가 대학원 강연 때 엄청난 분들 섭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공부 꾼들을 섭외했기 때문에 완전 양질의 컨텐츠가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도 계속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뼈아대 네 번째 에피소드 이제 책을 기준으로 네 번째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